캐나다 정부가 연방 관할 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 관할권에 속한 항공은행, 통신 등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의무적인 예방접종 지침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루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방 공무원들에게도 백신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최근 국내에 빠르게 전파 중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관할 기업에는 항공사와 철도, 은행, 방송사 및 캐나다 포스트와 같은 국영 기업이 포함됩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행되면 연방이 규제하는 산업 속에 있는 약 130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12세 이상 거주민의 82%가 1차 백신을 접종했고 69%가 2차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캐나다의 접종률은 이미 세계에서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백신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480만 명의 아이들과 약 600만 명의 백신 미접종자에게는 바이러스 감염과 전파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방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내림으로써 남아있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연방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추미런 사무처에서 연방 관할 근로자들에 대한 필수 접종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방보건당국의 테레사 탐 최고보건 책임자는 이날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재무부와 산업안전보건부서 직원들도 이러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탐 보건관은 델타 변이가 캐나다에서 계속 확산됨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직장 생활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며 연방기관과 계약을 맺은 민간 분야 근로자들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필수로 맞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 보건당국이 센트럴 오카나간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 잡기에 나섭니다. 보건당국은 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센트럴 오카나간 지역 내에서 사적 모임으로 인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많이 목격되고 있다며 이 지역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추가로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센트럴 오카나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자 당국은 지난주 이 지역 실내 공공장소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금요일부터 식당 내 한 테이블 정원은 최대 6명으로 제한되고 밤 10시 이후에는 주류 제공이 금지됩니다. 나이트클럽과 술집의 경우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폐쇄해야 하며 고강도 운동을 하는 체육관도 한동안 문을 닫아야 합니다. 아울러 9일부터는 센트럴 오카나간 지역에서 실내 사적 모임에 모일 수 있는 최대 인원은 5명이나 다른 한 가정으로 제한되며 실외 사적 모임이나 결혼식 등의 실내외 행사는 50명 이하만 모여야 합니다. 또한 이 지역으로의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되도록 취소하고 특히 백신 미접종자는 방문을 피해야 한다고 당국은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행령에 포함되는 곳은 켈로나 웨스트 켈로나, 피치랜드, 레이크 컨트리 등입니다. 최근 BC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인테리어 보건 지역에서도 특히 센트럴 오카나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니앤리 보건관은 지난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행했음에도 확산세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며 게다가 이 지역 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 환자도 점점 증가해 우려가 크다고 방역수칙 강화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보건당국의 수플락 보건관은 최근 확진자 중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이거나 1회차 백신만 맞은 이들이라며 센트럴 보건지역에 거주하는 젊은 성인들, 특히 사람들을 자주 접촉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백신 접종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시장이 3개월 연속 하락 전환하며 냉각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가 최근 발표한 월별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이 지역에서 판매된 주거용 부동산 수는 총 3,326채로 전달에 비해 1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시장 동향은 7월 여름이 본격화되면서 전형적인 계절적 비수기에 맞춰 주택 거래가 하락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
환불이 됩니다. 지난 7월 MLS에 새로 올라온 매물량도 전 유형에 걸쳐 총 4,377채로 지난달에 5,849채에 비해 25.2% 감소했고 작년 7월에 5,948채에 비해 26.4% 떨어졌습니다. MLS에 리스팅되어 있는 총 매물수 역시 9,850채로 6월에 비해 9.1% 감소했고 지난 7월에 비해 18.5% 줄었습니다. 또한 7월 달에 10년 평균 리스팅 수보다는 12.3% 낮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다만 지난달의 매매량은 작년 대비로는 여전히 6.3%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달의 거래량은 7월 10년 평균보다 13.3%나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동 완화 외에 대부분의 지역 및 주택 유형에서 가격 상승이 평준화되었지만 주택 거래는 평균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가격 상승도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주택 매물의 공급은 주택 시장 가격 동향의 다음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전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지난달 광역 밴쿠버 지역 모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6월의 종합 기준 가격은 117만 5,500달러로 전달 대비로는 변동이 없고 지난해 대비 13.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단독주택은 1,050채 판매로 작년 대비 6.3% 증가했으며 기준 가격은 180만 달러로 작년보다 21% 올랐습니다. 또 타운하우스는 610채로 작년 대비 53.8% 급등했고 기준 가격은 16.7% 오른 94만 6,9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19% 증가했고 기준 가격은 전년보다 8.4% 오른 73만 6,900달러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애완견이 기침을 자주 한다면 산책은 한동안 삼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시동물보호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최근 비시주 애완견 사이에서 새로운 유형의 기관지염이 유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시동물보호협회 에밀리아 고든 동물의료 매니저는 지난 7월부터 캡롭스 지역을 중심으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유형의 기관지염을 앓는 애완견의 사례가 지금까지 24건이 보고됐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비시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현재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대부분의 애완견은 백신 접종을 받았으며 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이에 고든 매니저는 이 바이러스를 앓는 애완견의 증상은 심각하지 않지만 현재 시판 중인 백신으로는 이번 기관지염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애완견이 잦은 기침을 한다면 즉시 격리를 진행하고 수의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기관지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애완견은 기침 증상이 있고 눈과 코 등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